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의 교수 홍성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전기생 기초,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 듣기 전에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자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거 나가는데, 앞 시간에 이제 우리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3가지, 바로 전류와 그 다음에 전압,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나갔었고요. 그 이후에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나갔습니다. 이 3가지들에 대한 관계, 옴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봤었는데, 뭔가 이제 수식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 수식적인 것보다는 좀 명칭, 개념적으로 좀 접근하도록, 우리 이제 먼저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했던 것이 바로 뭐냐? 앙페르의 오른나사.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오른손 법칙이 뭐였냐면, 어떤 도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위에 항상 자력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죠? 이때 자석의 힘이 생기는 이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었었어요.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전류가 흘렀더니 자력이 발생을 했대요. 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대 현상. 요거에 대한 게 바로 이제 전자유도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유도 작용, 요게 어떤 건지 우리 예시를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과학자 중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코일 관선이 있고요. 여기에 코일 관선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선으로 누굴 달았냐? 전류계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기 명칭 중에 이제 개자가 들어가면 계측기라고 해서 뭔가를 측정을 해요. 그럼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계측기라고 하는 건데, 얘는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 있던 바늘이 지직 움직이면서 그 전류의 크기를 감지합니다. 이렇게 바늘로 감지하면 이제 아날로그식이 되는 거고, 숫자로 바로 표기가 되면 이제 디지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류계가 있고, 여기 이제 코일 건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코일 건선만 달아놓으면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전류 흐르지 않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얘 밖에다가, 우리 N극, S극의 자석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 자석을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 봤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전류계의 바늘이 지직하고 움직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 이 자석이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이제 뭐가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제 배웠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류가 흐르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전압이 있었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자석이 왔다 갔다 움직였더니 뭐가 생기냐? 바로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전압 중에서도 이렇게 발생된 전압, 만들어진 전압을 뭐라 불러주냐? 기전력이라고 해주고, 쓸 때는 E라고 써줍니다. 얘는 이름이 기전력. 쓸 때 기호는 E지만 개념은 뭐냐? 전압입니다. 전압. 그 전압 중에서도 무슨 전압? 만들어진 전압, 발생된 전압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 이 자석이 왔다 갔다 했더니 뭐가 생기냐?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전압이 발생하더라. 이 작용을 우리가 바로 전자유도 작용이라고 해줘요. 그런데 지금 얘는, 코일 관선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왔다 갔다 움직였더니 이렇게 전압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요 자석이 가만히 있고, 이 코일 관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전압, 기전력이 발생하더래요. 그럼 하여튼, 이렇게 우리 도체 주위에 자석의 힘이 변하면 무조건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전자유도 작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정리해보면, 도체 주위에 자력이 변하면 이제 우리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 설명시켜 드리려고 그냥 제가 만들어낸 그냥 단순한 표현이고요. 전문 서적은 다 이제 뭐라고 쓰여 있냐면, 도체가 자속을 끊으면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해주냐? 자, 일단 우리 여기 N극, S극의 자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자석의 힘은 어디로 나가서 어디로 들어오죠? N극으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데 이 자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자기력선이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자기력선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 몇 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묶음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때 이 묶음을 우리가 바로 자속이라고 불러줘요. 자기력선의 묶음을 우리가 바로 자속이라고 표현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N극과 S극으로 자기력선의 묶음, 자속이 있는데, 자, 이때 이 N극, S극의 자석이 가만히 있고 도체가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뭐 반대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도체가 움직인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전선, 금속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놔봤습니다. 자, 요 녀석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도체 주위의 자석의 힘의 양이 변하게 되는 셈이죠. 자, 얘가 아래에 있을 때는, 이 도체가 아래에 있을 때는 위에다 자석의 힘이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도체가 왔다. 그러면 위에 4개,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가운데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은 뭐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리고 얘가 완전 위로 올라오면은 전부 다 아래쪽으로. 자, 얘 주위에 이렇게 자석의 힘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도체 주위에 자석의 힘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체가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 자, 요 자기력선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씩 툭툭툭툭툭툭 끊고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도체 주위의 자석의 힘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해주냐면, 이 자석을 뚝뚝뚝 끊고 지나간다. 자속을 끊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자, 기전력 전압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자 유도 작용이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도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주위에 자력이 발생을 했어요. 반대로 도체가 있는데 얘 주위에 자, 자력이 변하게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기전력이다라고 하는 자,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압이 있고 회로가 연결이 돼 있다면 이제 뭐 하겠어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자력을 자기라고 해볼게요. 자기. 우리 자석의 힘의 영역 뭐 이런 걸 뭐 자기 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우리 자석의 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전압이나 전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라고 해볼게요. 전기. 그러면 우리가 전기가 있으면 자기가 생기는 거고요. 자기가 이제 변하게 되면은 전기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항상 일심동체, 늘 같이 존재하는 녀석들이다라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전자유도 작용에 대해서 봤는데 넘어가서 이제 우리 앞 시간에 직류라고 하는 것과 교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봤었는데, 이때 직류는 이 전개 방향, 뭐 전압이나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쭉 있는 걸 말한다고 했었고요. 교류는 이 전압이나 전류의 방향이 왔다 갔다 바뀌는 거, 진동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요때 요 교류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자, 다시 좀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기기 안에 있는 도체를, 자, 뭘로 본다고 했었냐? 코일 권선이라고 본다고 했었어요. 코일 권선. 그럼 이때 이 코일 권선이 한 개가 있으면, 자, 한 개의 전압이나 전류를 만듭니다. 한 개의 전압이나 전류를 만들고요. 얘가 3개가 있으면 3개의 전압이나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단상, 3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삼상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우리 이 교류 중에 이 단상과 삼상이 있을 때 이 단상하고 삼상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해보겠는데요. 먼저 단상에 대한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이렇게 N극과 S극의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둥그렁 원통에 자, 철심을 하나 갖다 볼게요. 철심 하나 갖다 놔봤습니다.
그리고 이 철심 겉에다가만 내가 구멍을 숭숭 뚫어봤어요. 구멍 숭숭 뚫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기 교육을 듣게 되시면은 다 배우실 건데 요때 요 구멍을 우리가 바로 슬롯이라고 불러줘요. 슬롯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구멍 슬롯 안에다가 제가 이제 구리 전선을 집어 넣어놨답니다. 구리 전선을 집어 넣어놨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철심을 자 회전시켜 봤어요. 얘를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러면 이 도체 얘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이렇게 돌면 N극 쪽에 점점 가까워지다가 멀어지다가 S극에 가까워지다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 얘긴즉 얘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석의 힘이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도체 주위에 자석의 힘이 양이 변하는 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그쵸. 기전력이다라고 하는 전압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 전압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방향이 존재하죠. 얘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칠판면에 직각으로 있다면 들어가는 방향이냐 나오는 방향이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 회전자를 이렇게 회전자라고 어려운 말 써버렸네. 자 이 원통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요. 얘를 자 도체를 집어넣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봤더니 기전력 전압이 생기는데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생기더래요. 얘가 이렇게 생기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이 도체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도체를 회전시켰을 때 이 기전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 전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한번 보자면 자 우리 얘를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자 들어가는 방향이 위로 나오는 방향을 아래로 한다면 이 얘기예요. 얘가 처음에 요 중간에 쓸 때 0점이라고 본다면 M극 쪽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세지다가 멀어지면서 약해지다가 그리고 S극에 가까워지면서 반대 방향으로 세지다가 S극과 멀어지면서 다시 약해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회전하게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뭐냐 방향이 바뀌는 교류가 생기는데 이렇게 이런 전압이라고 하는 거 혹은 전류라고 하는 게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로 단상이라고 불러줘요. 단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상은 이 안에 자 여기 있는 이 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혹은 코일 권선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현상은요 자 우리 이 회전하는 요 원통이 가만히 얘가 돌고 N극 S극이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생기지만 반대로요 이 회전하는 원통이 가만히 있고 바깥에서 자 우리 N극 S극 극이 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 이유는 어차피 도체 주위의 자석의 힘이 변하면 기전력 전압이라고 생기는 건 무조건 발생하는 현상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거 봤어요. 그럼 삼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삼상. 갑자기 여기 뭐가 나오냐? 발전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기계에는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고 그리고 전동기가 있어요. 우리 보통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로 돌아가는 수력이 있고 자 열로 돌아가는 뭐 화력이나 원자력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뭐 수력이나 화력이나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발전기라는 기계들은 물이나 증기의 힘으로 뭔가 기계를 회전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기전력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전기 기초자들, 이제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 전기 만들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공부하신 분들은요. 발전기는 전기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만드냐?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을 발생하는 장치예요. 전압을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여기에 누가 부하라고 하는 녀석이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회로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 발전기라고 하는 제 설명까지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우리 추가적으로 회전하는 이제 기계 있죠. 우리 회전하는 발전기는요.
교류만 무조건 만든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회전하는 기계는 무조건 뭐만 만든다고요? 교류만 만듭니다. 교류만. 아시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전기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상교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봐볼게요. 삼상교류. 자, 마찬가지로 여기 N극과 S극의 자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120도의 간격으로 도체를 한번 놔봤습니다. 120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도체를 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우리 N극, S극 자석이 있는 상태에서 요 안에 있는 도체 3개를 자, 회전시켜 봤어요. 회전을 시켜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가 회전하게 되면은 자, 얘 주위에 자석임이 변하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 도체 주위에 자석임 변하면 무조건 기전력 전압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우리 이 도체들을 회전을 시켜 봤을 때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도체 3개를 각각 별개로 봤을 때 얘네가 자,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봤더니 얘하고 얘 각각 보시면은 현재 자력을 받았을 때 얘는 중간 위치, 얘는 N극 쪽에 있었고요. 얘는 S극 쪽에 있어요. N극 쪽에서 멀어지고 얘는 S극에서 점점 가까웠다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N극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각각의 다른 자, 우리 위치에서의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도체 혹은 여기다가 코일 관선을 이렇게 3개를 갖다 놓고 120도의 간격차로 자, 위치를 한 다음에 회전하면은 3개의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주냐? 삼상이라고 불러줘요. 뭐라 부른다고요? 삼상. 그래서 단상은 도체가 하나 혹은 코일 관선이 하나여서 하나의 전압과 전류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삼상은 자, 도체나 코일을 자, 120도 간격의 위치로 3군데 위치하게끔 만든 다음에 얘네가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각각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120도의 간격으로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자, 위치가 다른 3개의 전압과 전류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주냐? 삼상교류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네 3개를 똑같은 위치에 존재해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네 똑같으니까 똑같은 게 3개가 만들어지겠죠. 하나, 둘, 3개 똑같은 거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얘네들을 다 서로 연결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쳐지겠죠. 그럼 요게 3배로 큰 녀석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그 개념은 그냥 결국 큰 전압을 만들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를 3개로 만드는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드시 꼭 120도의 위치에 존재하게끔 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 내용 봤는데 이때 우리가 이 각 상, 3상에서 옛날에는 얘를 뭐 A상, B상, C상 이렇게 했던 거를 규정이 좀 바뀌면서 이제 L1상, L2상, L3상이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좀 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 발전소에서 이제 만들 때요, 이 각 상을 A상, B상, C상이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전기를 내보내면 뭐 R상, S상, T상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했던 것을 지금 현재는 명칭이 L1, L2, L3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전기 공부하시면서 이제 요 정도는 좀 당연히 숙지하고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이 단상 얘기하면서 발전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발전기 하면 꼭 같이 딸려 나오는 기계가 바로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하고 전동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리 발전기는요. 발전기 이게 뭐 하는 애냐? 회전을 해가지고요. 기전력을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기라든가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얘네들은 좀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흔히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요. 일반적으로 회전을 해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을 발생을 해줘요. 여기에 자, 회로가 폐회로가 되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부하라고 전기를 소비하는 기계가 연결이 되면 이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기계는 뭐냐면요. 기기 안에 전류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도체에 전류가 나면 뭐가 생깁니까? 자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N극과 S극에 자석이 있어요. 그럼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요 안에 도체를 놔봤는데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봤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럼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도체 전류가 흐르면 자,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자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은 원래 N극에서 S극 자석 방향하고 이 도체가 만든 자석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우리 자석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근데 위쪽은 이 N극, S극의 자석이 만드는 자력 방향과 이 도체가 만드는 자력 방향이 같아요. 자력이 세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자력이 세진 부분에 의해서 자력이 약해진 쪽으로 이 도체가 밀려서 쓱 움직이게 됩니다. 이 도체가 움직여요. 얘를 뭔가 하나로 고정한다면 삥삥삥 돌게 되는데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전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전기하고 전동기는요, 왜 같이 딸려 나오냐면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데 자력 변화를 줘서 기전력을 생기면 전압을 발생하면 발전기일 뿐이고요. 전류를 흘려줘서 그냥 돌아가게끔 만들면은 그게 전동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딸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자면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 전압을 발생, 자, 기전력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해주고요. 우리 전기를 소비하는 기계, 전류가 흘렀더니 뭐 빛이 나는 조명이나 전류가 흘렀더니 열이 나는 전열기나 전류가 흘렀더니 회전하는 전동기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 부하라고 해줍니다. 그럼 이때 이 부하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발전기인데 이걸 우리가 흔히 전원을 공급한다라고 해줘요. 그러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기는요, 전압을 공급받으면 전압이 있으니까 이제 뭐하냐? 전류가 흐르고요. 이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자력이 발생해요. 이 자력, 이 도체가 만든 자력과 기기 안에 있는 자석에 있는 자력이 서로 작용을 해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자, 사용하는 기계를 우리가 바로 전동기라고 해줘요. 그럼 하여튼 이 전동기는 전류가 흐르면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동기도 부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이 발전기하고 전동기에 대한 이 개념은 원래 이제 우리 법칙 중에 플레밍 법칙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 내용은 전자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거. 도체 주위에 자력이 발생하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이 전자유도 작용과 단상과 삼상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과 더 다양한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